열린 세상이 왔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생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생의 인기가 진짜 하늘을 치솟았는데요. 왜 직장인의 삶을 그리고 싶으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혹시 만화가로서 이렇게 만화가는 프리랜서 같잖아요. 그래도 프리랜서죠. 네, 그리고 싶을 때 그리고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지만요. 이렇게 일정된 기간에 이렇게 매일같이 출근해야 되는 그런 직장인을 혹시 동경하신 건 아닌지, 왜 직장인을 가지고 미생이라는 작품을 만드시고 싶으셨던 그런 동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출판사의 제안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해달라고 했고요. 처음 기획은 바둑의 고수가 나와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바둑의 고수를 약간 무협지에 나오는 고수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왜냐면 너무나 신기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약간 좀 비일상적인 경우로 생각을 하고 뭔가 도인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바둑에 보면 위기식결이라고 하는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어떤 10가지 계명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둑의 고수가 사회인들에게, 특히 직장인들에게 어떤 일침을 놓는 처세술, 처세에 관련한 자기계발서 만화를 저한테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락하게 된 배경이 좀 있는데, 처음부터 제가 이 만화의 비전을 갖고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이끼라는 만화가 연재가 끝났을 때 MBC에서 저를 한 3일 정도 쫓아다니면서 인간극장 찍듯이 찍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숙했던 데도 다 찾아가서 거기에서도 인터뷰를 하고, 가기 싫은 곳인데 굳이 끌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집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걸 찍고 싶다고. 근데 포털에는 편집자가 없거든요. 그들은 포털에 입사를 해서 포털 회사 내에서 당신은 만화를 맡아라라고 업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것일 뿐이지,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화를 많이 알아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에 없었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있었지, 그러니까 매니저로서 있었지 에디터로서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하고 만화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색하다라고 해서 편집자를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현재 미생을 찍은 위즈덤 하우스라는 출판사에 계신 한 편집자분께서 작품의뢰를 하고 싶다면서 이제 만나자고 제안을 하셔서 홍대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래서 카메라 팀한테도 나 에디터와 미팅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카페에 딱 들어서는데 편집자분이 저를 알아보고 일어서다가 갑자기 종이로 얼굴을 확 가리는 거예요. 제 뒤에 ENG 카메라 2대가 따라오고 있었고, 조명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고, 반사판 2개가 이렇게 한 7명 정도 된 사람이 뭐 하고 들어오니까, 이분이 이제 나는 방송에 나오면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정말 양해를 구해서 찍은 게 이제 그분의 뒷모습 이만큼이에요. 여기만 나오게.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 이제 그분이 요청했던 게 이제 고수라는 제목의 어떤 바둑의 고수가 나와서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었거든요. 집에 와서 이 만화의 내용보다도 제일 죄송했던 게, 그분한테 뭔가 제가 공변을 끼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했죠. 내용도 하나도 잘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봤더니, 다시 만나서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계약금을 받고, 이제 계약금 받아서 또 빚도 갚고, 빚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끼로 번 돈은 다 빚 갚는 데 다 들어갔고, 그런데 이분을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내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요구하셨던 책은 어떤 거였냐면, 허영만 선생님의 꼴이라는 만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상 관련한 만화책인데, 꼴처럼 쉽고 허영만 선생님의 식객처럼 정보 집약적이며, 허영만 선생님의 타짜처럼 재밌는 만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만화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만화냐 그랬더니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소제목이 딱 달려 있어서 꼴처럼 꼴이라는 만화가 약 4페이지에 뭐 코가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4페이지마다 이제 나오는 것인데 그런 식의 그 회사 안에서의 처세술 만화를 저에게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결과적으로 허영만 선생님은 수백 타이틀을 그리신 분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문화생들을 30-40명씩 옛날에 동원하셔가지고 막 그렇게 많은 만화를 그리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시지만 근데 저는 이제 20타이틀 겨우 넘어가는 작가인데 그리고 이기 같은 경우에 총 기획부터 연재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렸고 미생 같은 경우는 기획부터 계약서의 사인부터 연재 완료까지 4년 7개월이 걸렸는데요. 제가 지금 47이고 운 좋게 정말 60살까지 만화를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몇 타이틀을 할 수 있나 생각해보면 서너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허영만 선생님이 했던 꼴 같은 그런 다이제스트한 정보를 주는 만화를 한다?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작품은 저의 어떤 나이대인가를 증명하는 만화여야 되거든요.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나는 그 작품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 라는 저를 입증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되는데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꼴 같은 만화여서는 전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의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그래서 아 내가 지옥에 들어왔구나 생각하면서 이 돈을 어떻게 이미 다 썼기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고 아 너무너무 괴로워하던 차에 그래도 어떻게 잘 설득이 됐죠. 그러니까 제가 편집자분들 다 모셔다가 이제 잘 설명을 드렸죠. 마치 PT를 하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이 작품은 절대 고수라는 제목으로 가서도 안 될 뿐더러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편집부에서 출판사에서 갑자기 카페에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그런 거 같더니 맨 처음에 저하고 사인을 할 때에는 만화 인기가 끝났을 때여서 그냥 만화가 윤태호와 계약을 한다라는 생각만 갖고 계시다가 1년 뒤에 이제 계속 그 2년 동안 이분들이 저한테 아무런 왜 연재를 빨리 시작 안 하시냐 이런 압박을 안 주셨어요. 그냥 명절 때 김 보내주시고 엑셀만 보내주시고 뭐 이런 것만 하고 근데 이제 뒤에 듣고 봤더니 저와 사인을 하고 난 1년 뒤에 영화 이기가 개봉을 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브랜드를 갖고 싶어서 저라고 하는 윤태호라고 하는 사람이 브랜드를 갖고 싶어서 이게 내 직업인데 정말 우연히 이끼 한 번이 잘 된 거 가지고 또 나는 이끼의 그 흥미가 지나고 나면은 나는 다시 또 이름 없는 작가로 남을 텐데 이게 제 직업이라는 게 너무나 싫어서 빨리 제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인터뷰를 하루에 4개, 5개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의 그런 뜻은 모르지만 출판사에서는 제가 갑자기 만화가 윤태호가 아니라 문학의 정명인사 윤태호가 출판사는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윤태호 작가님이 알아서 잘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괜히 꼴 같은 재미와 쉬움과 실제 같은 뭐와 타짜 같은 거를 막 요구를 한 우리가 좀 잘못한 거 아닐까 이제라도 빨리 말씀을 드려서 선생님이 원하는 만화를 하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한 팀이 이야기를 했고 또 한 팀은 너무 늦지 않았을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많은 걸 준비하고 계실 텐데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때에 제가 이제 2년이 지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이제 출판사에서 바둑이라는 걸 이야기한 이유가 있거든요.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적인 생산, 어떤 게임이고 체스나 이런 것처럼 그 판을 인생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타인과 나와의 게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전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도구란 말이죠. 이 바둑의 지혜와 향기는 잃지 않되 그것으로 뭔가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서 큰 성취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람의 인생이 거기에서 끝난 게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바둑의 지혜를 가지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어떤 이야기로 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너무나 좋다. 그래서 작품의 제목은 미생입니다. 그랬더니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바둑을 모르니까 미생만하고 바둑에 보면 용어가 있는데
저희 마케터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아니 이거 내 작품인데 왜 내 작품의 제목을 마케터들에게 물어보냐. 그랬더니 그 출판사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제 와이프한테도 뭐 신작의 제목이 미생이야. 그랬더니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좀 무리가 있구나 설득하기가. 그래서 부제를 붙였죠. 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 이렇게 붙여서 출판사에 또 신나서 전화를 했더니 선생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케터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막 연락받았고 와이프한테 또 물어봤더니 와이프도 이제 확실하게 이름이 된 것 같다고. 다행히 마케터들 측에서도 제목이 너무나 좋다라고 답변이 나와서 그 제목을 쓰게 됐죠. 선생님께서